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올해 유독 말이 많았었던 경찰대학교 편입영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이 끝났고 시험지가 공개됐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영상에서는 첫 페이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조지 오웰의 글도 실려 있고 몇 번 다른 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계속 지문으로 활용되었었던 영문학과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테리 이글턴의 글도 실려 있고, 그리고 고전 중에 고전이죠. 역시 편입영어 독해 지문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 역시나 여기 이제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 지문들 자체만으로도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더 중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단순히 그냥 일개 학원 강사라기보다는 영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그런 텍스트를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끝나고 나서 계속 그런 지문들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일단 총평을 좀 말씀드리자면, 경찰대학교는 원래 시험이 있었어요. 입학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유형은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타 편입 시험들 가운데서 가장 수능하고 유사하다. 수능 영어와. 다만 이제 난이도가 이게 편입 시험이다 보니까 편입 영어 난이도에 좀 맞춰서 좀 묵직하고 무게감 있고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참 문제들이 좀 깔끔하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이제 총평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개별 문항들 보면서 그 문제들을 보시다 보면은 이제 난이도가 진척도 되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될지도 이제 여러분들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에 있어서 되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일단 내가 붙고 봐야죠.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가보는데, 이러다이트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이러다이트라는 단어는 너무나 유명한 단어죠. 그죠? 어, 저도 이러다이트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박학다식한, 그죠? 그 파충류, 뒤에 또 파충류 얘기 나오던데, 동일 출처에서 만든 문제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또 4번하고 7번이 굉장히 유사하고, 그 문제의 소재가 그 파충류의 기원에 대한 굉장히 이러다이트한 디스커션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하면 피상적으로 가볍게 다루는 게 아니라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스컬러리란 단어가 당연히 가장 유사한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5번의 먼데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저는 이 단어만 보면 문디가스나 이런 게 떠올라요. 되게 아주 그냥 일상적인, 그죠? 우리가 보통 보는 TV 프로그램들이 되게 먼데이하죠. 그죠? 3번의 비히먼트. 한번 연상을 하면서 외워보세요. 격렬한 거고. 이번에 어레스팅이라는 단어는 체포하는 인가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잡아버린 거죠. 눈길을 잡아버린 거죠. 그죠? attractive라는 단어랑 되게 유사한 단어입니다.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1번에 insipid. 철자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intrepid. 그죠?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또. inspiring 이런 단어랑 헷갈릴까? insipid라는 말은 맛이 없는, 아주 재미없는, 지루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죠? 1번은 됐고요. 이제 2번부터 이제 편입 시험이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죠. 2번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 하고 선택지를 봤더니만 다행히도 선택지가 5개가 다 쉬워요. 살았네. 그죠? 이 이야기는 에바네센트한 터치. 그래서 터치라는 게 촉각, 만짐이라기보다는 기미겠죠. 그죠? 번역에서 상실되는 윈지는 또 뭐야? 근데 어쨌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죠? 짐작을 해낼 수 있어요. 문맥 추론을 해야 됩니다. 에바네센트한 터치를 가지고 있다. 번역에서 상실될 수 있다는 건 되게
미세한 뭐 그런 무언가 아니겠어요? 너무나 뚜렷하고 굵은 거라고 한다면, 그죠? 번역에서 번역 과정에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든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든 이렇게 놓쳐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보통 선택지가 이렇게 이런 경우는 답이 아닌데 이 경우는 답이네. 또 우리의 어떤 찍기 신공이 약간 또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찰나의, 그죠? 일시적인, 뭐 무상한, evanescence라는 단어 있고요. evaporate라는 단어가 vapor라는 단어가 증기, 수증기 아니에요? 그죠? 수증기로 날아가 버린다는 점에서 되게 휘발성이 있고 되게 찰나적인 거고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stifling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너무 쉽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행히 선택지가 좀 쉬워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가 stifle, 목을 막 조르는 거 아니야. 갑갑한 거죠. 3번에 conjecture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추측, 추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conjecture라는 말은 확정된 게 아니라 좀 약간 이제 가설적인, 그죠? 약간 speculative 이런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research라는 단어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무기력이라는 뜻도 있고 하니까 이게 research 하면은 되게 깨느르고 나무늘보 같은 거 연상하면 되고 의식이 없는 약간 그런 사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hame, 그죠? 발음 자체가 약간 부정적이죠. 짝퉁, 가짜, 그죠? 3번. 제 개인적으로는 이 3번이 조금 잘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택지를 만들 때 같은 그 계열에 있는 단어, 소재 분야가 같은 단어들로 선택지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병, 건강에 관련된 단어들로 지금 전부 다 지금 단어가 6개가 채워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내시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셨겠다. 왜? 다 수준급의 단어들로 다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성립하려면 아주 잘 내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왕의 건강의 뉴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둥인 왕이 뭐 예를 들면은 심장병에 걸려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셔. 굉장히 disheartening,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 이후에 당연히 그 왕을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캠프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왜 무슨 후보의 캠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행히도 그 왕님의 컨벌레센스에 관한 그 보고가 프리베일, 지배하고 만연하고 득세하기 시작하였다. 다행이네요. 그죠?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그죠? 약간 이제 컨벌레센스라는 단어는 CO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약간 좀 긍정적인 단어고 내일이란 단어도 뭐 기, 용기 뭐 이런 의미를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고 그죠? 그래서 약간 유추를 해봤을 때 좋은 단어일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선택지 4개가 전부 다 부정적인 단어인 거 보이시나요? 4번만 제외하고서 그래서 답은 4번. 1번에 저 디빌리티라는 단어를 처음 보시나요? 근데 아마 이 동사를 아마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디빌리티 쇠약해지다라는 동사를 많이 쓰이죠. 이거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사는 많이 알고 있는데 명사를 좀 몰랐다. 쇠약 이런 뜻이고 릴랩스라는 거는 다시 악화되는 거죠. 말짱 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리랩스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건강이 다시 안 좋아. 재발이란 말이에요. 재발. 아니 뭐 좀 제발 해주세요. 그때 그 제발 말고 다시 발병. 제발. 그죠? 사이코시스라는 건 정신병이고요. 그다음에 5번의 브렉다운이라는 거는 뭐 어떤 경제 체제가 망가지고 뭐 아니면 뭐 기계가 고장 나고 할 때도 쓰는 단어긴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쓰면은 뭐 신경쇠약 같은 쇠약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신경쇠약 이런 거 이제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3번도 이제 해결됐고 4번은 어떤가요? 문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여기가 여기가 I지 그리고 좀 쉬웠죠? 4번이 너무 쉽잖아 4번이
너무 쉽잖아요. disregard라는 단어가. 그죠? 근데 이 4번 문장을 다른 해설 강의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설명할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명할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김영희 핀머리 교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 문장을. dominate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글에서. 또 dominate라는 단어는 뭔가를 지배하는 건데 여기 이시 뭘까요? 선생님 뭐 그런 걸 왜 고민하고 앉아있습니까? 맞아요. 저는 왜 이런 걸 고민하고 앉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 writing이라는 목적어가 있고 as가 있고 쭉 ongoing practice가 있고 the finished product가 있고 이게 반대 개념인 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7번 글하고 되게 소지가 유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죠? dominate가 뭔가를 지배한다라는 얘기는 정말 말 그대로 뭐 예를 들면은 손흥민이 있는 손흥민 하면 너무 그렇다. 개인전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투기가 마카체프라는 UFC가 있는데 마카체프가 5라운드 경기 내내 다 매 라운드를 지배했다. 지배한다는 얘기는 그 경기 UFC 옥타곤 안에 마카체프만 보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도미네이트라는 단어가 뭔가의 특징을 이루다의 뜻이 있어요. 저 이게 뭘까? 궁금하네, 저는. 비유일까, 비유? 모르겠다. 어떤 문체인가, 문체? 모르겠다. 하나의 원칙으로서 그것은 글쓰기를 지배한다. 글쓰기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 뭐로써? 진행 중인 어떤 실천, 지금 계속 완결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인 어떤 프랙티스로서 글쓰기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ongoing practice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완료된 어떤 결과만 되게 중시 여긴단 말이야.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관습적인 관심을 내팽개치겠죠. 슬라시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우리가 뭐 작은이란 뜻으로만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병렬입니다. 병렬. 슬라시 동사로 쓰였어요.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죠? 논외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disregard예요. 그죠? ossify.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화석화 시킨다는 거죠. 딱딱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lionize. 당신을 우리의 사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무언가를 갖다가 좀 높은 인물로서 떠받든다는 얘기가 lionize고요. canonize가 어떻게 보면 약간 유사하죠. 캐논으로 만들어준다. 캐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전범 같은 거잖아요. 고전, 그죠? 성인으로 떠받든다. 신성하게 떠받든다. 5번에 epitomize란 말은 epitom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핵심이죠. 모범이죠. 그러니까 epitomize란 말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한 문장으로 이 드라마 전체를 epitomize 한다. 요약한다는 얘기죠. 탁 끝내버린다는 얘기죠. 4번 끝. 자, 이제 5번.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이 5번을 딱 읽었을 때. 눈이 막 내리는데 가뜩이나 홈팬들의 마음이 좀 심란할 것 같지 않나요? 경기에서도 졌는데 막 눈까지 내려. 추워. 콘솔이란 단어가 위로하다 아닙니까? 그죠? disconsolate. 위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슬픈 거죠. depressed, dejected, disappointed. 그죠? 눈이 내렸는데 이렇게 내리더래. 그죠? 두껍게, 꾸준히, 멈추지도 않고. 빨리 내리고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어제 경기장에서. 그리고 케이크로 만들어봤다는 얘기는 이제 하얀 눈꽃송이 설탕가루 같은 걸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 홈팬들의 코트와 모자 위에 케이크를 막 반을 막 입혔다는 얘기죠.
에너제틱, hilarious. 이건 선택지 다 쉽네. lossless, 가차없고 무자비하고. 그러니까 이거죠. 밑줄 친 단어는 되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쉬우니까 문맥추론해서 맞춰라. 자네가 이 단어를 완전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글이죠. 꼭 이렇게 옛날 경찰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듣기가 없다 보니까 대화문이 있었어요. 근데 대화문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이게 워낙 있으나 마나한 유형의 문제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편입영어 시험이야 싶을 정도로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어렸을 때 그죠? 혼났었던 그죠? 그런 어떤 게 있냐. 가만 보자. 저는 여러 번 혼나가지고 전 단번에 이런 질문 받으면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아, 내가 10살 때였지. 피아노 수업을 빼먹었어. 땡땡이 졌어. 그것 때문에 프리티 빅 트러블에 빠졌대요. 아니, 이는찬 선생님, 글렌 골드 선생님, 그 피아니스트, 피아노 레슨을 빼먹으셨다고요? What do you mean? 농담이에요. 정말 누가 한 인터뷰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피아노 선생님을 모신 거예요. 미시즈 콜린스를. 그러니까 이분이 학교에 계신 분도 아니고 방과후생도 아닙니다. 가정교사예요. To come to our house and give me lessons. 근데 부모님이 안 계셨나요? 네. 수요일 오후에는 안 계셨어. 그죠? 이럴 때 꼭 애들은 유튜브를 보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게임을 하고 있죠. So what did you do? 뭘 했습니까? 그 선생님이 집에 오셨을 때. 수업 땡땡이 쳤다는 게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수업을 땡땡이 친 어떤 그 행위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하나씩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나 선생님하고 말싸움 했어. 이게 뭐야? 선생님으로 하여금 페스티벌에 나를 데리고 가게 만들었어. 이게 뭐야? 방과 후 수업을 안 들었어. 이게 뭐야? 5번. 내 음악 숙제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어. 이게 뭐야? 그죠? 답은? 어, 왔는데, 선생님 왔는데, 띵동, 띵동, 과외쌤 왔는데, 문 안 열어준 거예요. that's terrible. 부모님이 아셨나요? 그렇죠. 당연히 바깥에서 전화를 했겠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겠죠. 문제가 있냐고. 그죠? Maybe, 어쩌면, she had misunderstood the time of the lesson or something. Because no one was home when she came for my lesson.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거는 이건 선생님의 생각인 거예요. 어쩌면 내가 착각을 했나요? 이 수업 시간을 뭐 등등.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엄마는 당연히 전화를 받은 엄마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간 맞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야! 그죠? 엄마한테 이제 한 소리 듣고, 그죠? 나중에 이제 아빠 퇴근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아빠한테도 한 소리 듣고, 그죠? 수동태, 그죠? 이 표현 사실 이런 표현을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표현. 그라운드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땅에, 그죠? 딱 정박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외출 금지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한 달 정도인가? For a month or something. 나는 금지. 그리고 그 이후로 피아노 수업 없음. 그러면 이게 이윤찬 군은 아니겠네요. 그죠? 이윤찬 군은 피아니스트가 되었으니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수능 문제 아니야. A번 반대말. 그죠? 디마이즈는 뭐 죽음이고 뭐 망하는 거고 리바이벌은 다 살아나는 거고 여기 지금 이게 너블이라는 건 소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형용사예요. 트라이트란 말은 반대말이죠. 진부한 거고 너블은 참신한 거고 커테일은 잘라내는 거고 익스텐드라는 거 연장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 글쓰기 작법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그냥 분위기상 이게 답이죠. 이 글은 뭐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프로즈 스타일 산문 스타일에 대한 어떻게 하면 글을 쓰는 거지? 어떻게 하면 스타일을 좀 멋있게 관심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누구 사이에서 장문, 그 선생님들 사이, 교사들 사이에서 자 이때 그런 가운데 요런 문장이 인기였다는 거야. 느슨해. 압축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게 아니라 루스한 문장이 single out. 딱 너 나와. 관심을 끌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 전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관심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루스한 문장이 the cumulative sentence라고 다시 재명명되었대요. 뭔가가 누적되는. 처음에 딱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쌓이고 쌓여가지고 딱 문장이 끝날 때쯤 탁, 그죠? 프란시스 크리스텐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appreciation을 보여주었대요. 발표하였대요. 그러면서 야 봐라 막 인용하면서 예를 막 열거했다는 거죠. example after example. 20세기의 작가들로부터 야 봐봐 제임스 조이스도 이렇게 썼어, 버지니아 울프도 이렇게 썼어, 윤재남도 이렇게 썼어. 주로 소설가들. 그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런 큐멀러티브한 문장이 특히 무엇을 특징으로 어디의 특징이다? 컨템포러리 현대의 어떤 문학 어떤 산문의 아주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대절이네요. 두 번째 대절이 되시겠죠. 야 이것의 패턴은 문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센텐스를 모아놓은 패시지 단락 그죠? 이것으로도 연장될 수 있어. 무슨 진부한 참신한 이 얘기지 그죠? 새로운 어떤 주장이니까. 그래서 야 그게 그리고 패시지가 글이죠 글. 그 다음에 그 패시지를 이루는 게 패러그래프죠. 단락 그죠? 야 봐봐 단락들 봐봐. 토픽으로 시작을 해. 근데 토픽 어떤 하나의 소재가 등장하는데 그 소재가 말이다 누적적으로 수식을 봐라. modified 해. 마치 무엇과 똑같이 much as 무엇과 굉장히 유사하게. 주절 main clause가 있는데 얘가 오른쪽에서 계속 가지치기 하는 그죠? 그런 어떤 modifier들 수식어구들 보세요. 어떤 이제 주절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명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분사, 투부정사, 뭐 형용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뭐 이게 현재 분사 이렇게 막 꾸며주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주절이 있고 부사절이 있고 뭐 형용사절이 있고 막 계속 오른쪽으로 가지치기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글도 처음에 소재 나오고 계속 이걸 꾸며주는 내용이 뒤에 나오더라는 뭐 이런 그런 글쓰기 방식이 유행을 했다는 얘기죠.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몇 번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지워 나가다 보면 프라이트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커테일도 안 돼. 답은 5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 풀어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반부에서는 저의 이목을 끌었었다. 조지 오웰의 글, 테리 이글턴의 글, 월든의 글 보면서 글도 느끼고, 겸사겸사, 경찰대학교 문제들의 수준도 확인하고, 경찰대 문제들 별거 없네. 경찰, 네, 바로 가서 나도 이제 간부가 빨리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